지금 눈물이 막 얼마나 힘드셨길래.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 같은 분들이 있을까봐 혹시나. 그래서 이 동영상은 정말 정보들 공유. 근데 이거 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의 여신 레이첼 백입니다. 오늘 모신 저희 게스트분은요, 싱가포르로 취업을 하신 저희 제자분인데, 싱가포르 취업이 되기까지 이제 그런 과정들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게스트분은 저희 제자분 가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는-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고 들어서. 한국에 있는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 에이전시를 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겪은 사람으로서 에이전시에 대한 허가실? 네네네. 우선 그러면 에이전트 허가실을 들어가기 전에 현재까지 몇 개의 업체에 합격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선생님이랑 음. 면접이랑 이력서 코칭 받고 거의 8개 음. 회사에서 면접을 받고 지금 이제 취업이 돼서 이제 출국 준비 중이죠. 그 전에 혼자 준비했던 시간 얼마나 되세요? 혼자 준비했던 시간은 한 반년 정도? 근데 반년 제 정도. 이력서로 했을 때 제가 열심히 내긴 했지만 그 면접을 보자는 말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싱가포르에 어떻게 가시게 되셨어요? 그 얘기 좀 해보면 되겠네요. 제가 몇 년 전에 싱가포르라는 그 나라보다는 그냥 해외 취업을 좀 원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싱가포르를 제가 이제 찾는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날씨나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해외 취업을 유튜브나 블로그를 되게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거기서 그 전에 저랑 같이 저랑 같이 했던 에이전시에 대한 그 관계자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서 그쵸. 이제 연락을 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정은 우선 상담을 먼저 해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같은 것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적은 액수로 선입금을 먼저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와 그 에이전시와 관계된 싱가포르에 이제 그런 걔네들의 싱가포르엔 에이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한국 담당자분들이 계세요. 한국인 분들이. 그래서 그 분께서 저한테 그 폼 같은 걸 주세요. 그 이력서 폼 같은 거. 그럼 제가 저의 신상 명세 뭐 이런 걸 다 넣어서 그분한테 드리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제 이력서를 넣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넣는 그 회사들은 되게 다양해요. 약간 뭐 싱가포르 그 선박 무역들이 많기 때문에 마린에서 일단 그러면은 안정적이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게 되는 거죠? 가장 큰 그거죠. 그 메리트 같은 거죠. 어쨌든 그 어떤 일정한 금액을 내면 네. 어쨌든 잘 매칭이 돼서 네. 어딘가를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메리트고 저 그렇게 같은 해서 경우는 가시게 된 거고. 네, 그렇게 되고 그 과정 중에서 보면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과정 중에 처음에 했을 때 만약에 안 되면 몇 번의 기회를 거기서 이제 돈이 지불하지 않고 해준다, 약간 그런 계약서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빨리 된 케이스였고 길게 하면 반년 정도 더 늦게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스스로 찾지 않아도 어느 네, 정도 맞아요. 안정적으로 직업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그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오늘 그 꼭 해주고 싶다, 좀 생생한 실제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정보를 너무 공유해 네, 주고 그러면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잘 매칭이 돼서 갔어요. 네, 가기까지. 그럼 좀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잘 매칭이 돼서 저를 어떤 일을 하셨고, 면접을 보고 되게 빨리 프로세스가 이루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열흘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거기 싱가포르까지 가게 되니까 되게 빠르네요. 면접부터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네네. 가서 제가 조금 짧게 일을 했어요. 반년 조금 넘게 일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를 약간 거기에 떨궈 놓고, 아, 이젠 너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 많았어요. 아, 진짜? 취업이 돼서 갔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셨다? 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 취업을 하면 사실 혼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근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어, 느낌을 받으셨어요? 제가 갔을 때 업무적으로 굉장히 야근도 많고 주말에 저 거의 못 쉬었어요. 한 석 달 정도를 거의 못 쉬고 그 뒤에도 저는 일 특성상 제가 했던 업무들은 그 해외에서 막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주말에도 주중에도 막 그런 업무여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그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에 있는 담당자분한테 얘기를 하면 그분은 아 그냥 사장님과 얘기하세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럼 그분은 안 되겠다. 그럼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한테 좀 도움이 되죠. 그러면 그분은 아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그렇게 하고 말만 저한테 그렇게 하고 진행되는 사항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소속은 그 에이전트로 되고 회사랑 계약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회사에다가 직접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회사에다 오버타임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를 주장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랑 그 제가 근무했던 회사랑 그런 약간 계약 같은 걸 해요. 얘는 뭐 파트타임, 풀타임, 파트타임이고 어떤 부분이고 명시하고 또 시간은 야간 수당을 안 준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야간 수당이 없다라는 게 또 명시가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 계약서는 있었는데? 네, 그 둘 사이에는 있었는데 저는 몰랐던 거죠, 정작.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준 부분, 저도 체크를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전 당연히 그렇게 에이전시라면 그걸 당연히 그 돈을 내고 그 한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던 거죠. 왜냐면 어느 정도 그 돈을 많이 지불하셨다고 그쵸.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서비스는 기대를 했는데 그쵸.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고. 그럼 네. 일을 얼마나 하셨길래 되게 힘들다는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7개월 정도 일을 네.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 정말 3개월 처음 초창기 3개월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울으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울지 마시고 눈가에 지금 눈물이 막 얼마나 힘드셨길래.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 같은 분들이 있을까봐 혹시나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정말 정보들을 공유하고 근데 이건 제 케이스이기 때문에 선택은 이걸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 그러면 그렇게 막 3개월 처음에 하자마자 3개월도 너무 힘들었는데 왜 그러면 계속 하셨어요? 아 그게 저는 그것도 있어요. 지원금도 조금 저한테도 있었고 좀 버티면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아 좀만 내가 더 버티면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지 되는 그 기간이 있어요. 183일인가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일을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직원이 뭔가를 토해내야 되는 그 금액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약간 부담이었고 무조건 내가 그 기간은 이상 채워야 되는 약간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싱가포르 정부가 그 싱가포르의 회사를 프로텍트하는 그런 약간 그럼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힘들었었다 말하는데 눈가에 막 눈물이 고이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무직이었잖아요. 사무직이었지만 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그렇게 마린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정말 24시간 365일 콜이 뜨면 그냥 바로 자다가 그럼 어떻게 일을 자다가도 전화가 오면 받아야죠. 집에서도 주말에 전화 오면 받아야 되고 일이 들어온다 그럼 또 받아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 그럼 받고서 거기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일을 해야죠. 아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스케줄 짜서 다시 막. 그럼 내가 만약에 밖에서 볼일을 보고 있어요. 그럼 전화가 와요. 그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이 일요일 날도 전화해요. 이거 해결하라고.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거예요. 그럼 뭐 쉬는 날이나 휴가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컴플레인 했지만 그거에 대한 또 대응이 없었고 그죠.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였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저랑 다른
해외에서 또 온 베트남 분이랑 또 중국계 분들이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적었어요. 왜냐면 저희 업무 특성상 그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너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 오래 일하신 분은 없어요, 거기서? 오래 그거를 버티고 오래 일하신 분은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한국 분도 있었어요? 한국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 프로베이션 기간에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른 걸로 빨리 전환을 해서 거기서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따로 있더라고요. 다른 데로. 네. 근데 에이전트에 돈을 주고 싱가포르 갔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맞지 않으니까 거기서 다른 데를 찾아본다. 스스로. 네, 그쵸. 스스로. 왜냐면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난 우리 임무 다 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약간 그런 태도들이 많아요. 에이전시는. 어쨌든 잠 매칭을 해줬으니까 네네네. 업무는 이제 그 끝이 났다. 네. 근데 더 다니기가 싫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니까 네. 알아서 해야 되는 네, 그런 맞아.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서류 있어, 나 야근도 없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래, 알았어. 내가 이 정도 수용할게 라고 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그런 걸 꼼꼼히 체크해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에이전트를 고려하시는 분한테 네. 이런 거를 주의하세요.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좀 정리를 내리면 어떨까요? 꼼꼼히 좀 비교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 업체들 비교하고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 외적으로 해외에 이제 나가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도 충분히 얘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 제 같은 경우도 그 싱가포르 회사랑 그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트랑 어떤 계약이 체결되고 어떤 부분이 그 회사끼리 조합이 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디테일들. 그러니까 업무 뭐 시간이라든지 계약 조건이라든지 그쵸. 뭐 오버타임 있다면은 뭐 오버타임에 대한 그런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약간 다들 떠넘기식이거든요. 그럼 에이전시한테 얘기해. 회사는. 그럼 회사 에이전시 또 너는 그냥 사장님 얘기해. 약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없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또 영어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또 영어를 처음에 가신 분들은 또 부족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또 되게 또 힘드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하시라. 조금 체크. 체크는 정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